네, 이제 한 발 또 해야죠. 한 발 일반 기업 선택이 조금 난해한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자 오늘 타이틀은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 알고는 가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기업 선택이긴 한데 이 연체율 상승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검색 포탈에 치면 많은 기사들이 주말과 연휴 기간 동안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간간히 등장했는데 조금 빈도수가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좀 껄끄럽죠. 개인 대출도 많고 뭐 기업 대출도 상당히 과대하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을 빚으로 대출로 조금 견뎌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에 아마 이 기업들한테 특히 이제 2020년도 1분기부터 아마 시행됐을 거예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이제 9월쯤에는 종료가 됩니다.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또 부채, 빚이라는 그 무게감이 다가올 텐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그 SG, 이 소시에테 제네럴 발 주가의 변동성 사태라고 하죠. 근데 이 또 바빠지는 회사들이 분명히 등장할 텐데, 바꿔 채권 추심 업체입니다. 고려신용 정보를 얘기할 건데, 저축은행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서 당국이 이 부실 채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게 4월 30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5군데 5대 저축은행 중에 4곳. 부실 채권 비율이 한계치가 8%,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8% 넘어가면은 어떻게든지 처분을 하라라고 무수익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전문 용어로 NP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가 이제 90일 이상 이어지는 그 채권들의 비율이 저축은행발로 해서 8%에 육박하는 한계치에 육박한 은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발 부실 채권도 그렇고 연체도 그렇고 지난주에 PF 대주단 협의체가 출범을 했는데 일단은 사전 대응을 하고자 하는 방어막은 딱 막아놨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튼튼할지는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이 부실 채권이 8%에 이르면은 추심업체를 지정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 채권을. 그게 이제 현재는 현행법상 캠코라는 데 한 군데 국가기관이죠. 여기밖에 못 넘겨요. 그러면 저축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그 부실채권 상계율을 한 절반을 확 깎아가지고 넘겨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버텨가지고 잘 이제 받으려고 뭐 노력했던 부분을 반토막 내서 캠코한테 넘기라고 그러는 것은 좀 앞뒤는 맞지 않다. 그래서 당국한테 읍소를 했더니 당국이 이제 저축은행 NPL 소화 통로 다양화 검토, 용어는 어렵지만 민간 특히 이제 이런 고려 신용정보 같은 데에다가 부실채권 넘길 수 있다. 그럼 넘기게 되면 이제 채권 추심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고려 신용정보는 각 지역마다 이제 지점이 있는데 지방 쪽에 인력을 확충하는 구인 광고를 많이 내더군요. 그게 뭡니까? 이제 추심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 기업의 이제 그 뭐 수익성은 올라가겠죠. 네. 조금 불편한 진실이긴 합니다만 현실이라서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SG발 속젠 소시에테 제네럴발 여기도 이제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CFD 반대 매매가 나가죠. 그러면은 담보 부족을 넘어서 이제 캐시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만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 이상으로 캐시를 더 메워야 돼요. 그걸 못 메우면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 역시 이것도 채권 추심으로 들어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빚을 쫓아가는 채권 추심이 얼마나 혹독한지는 굳이 뭐 오늘 방송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연체율 증가 뉴스 빈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또 그러니까 걸끄러운데 네이버 페이, 토스 같은 이 핀테크의 후불 결제 연체율도 급등하고 있다. 안 좋은 소식만 있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뭐 집계치가 매번 이제 조금 변하긴 하는데
전체 국민 중에 대출을 받은 국민은 1,50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1,490만 명. 국민은 10명 중에 3명이 대출을 받고 있고 대출 잔액은 902조 원. 20, 30대 대출 잔액이 한 50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 연체율이 올라가죠. 사실 20, 30대 청년층의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은 출산율 저하하고도 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연결고리입니다. 자, 빚에 대한 문제는 사실 빚은 재앙이죠, 재앙. 이것을 어떻게 덜어낼 거냐라는 고민들을 이제 해보고자 또다시 불편한 화두를 던졌고요.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고려시중정보하고 뭐 SCI인가요? 네, SCI 신용? 네, 그 정도가 좀 SCI 평가 정보네요. 네. 자,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민 매니저 생각은 어떤지 좀 마이크를 넘겨봐야겠습니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쭉 길게 가자니 네. 불편한 얘기. 근데 불편한 얘기인데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라서 이게 연체율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안 좋죠. 네. 빚으로 버틴 그런 경제가 네. 꼭 항상 보면 후유증이 심도 있게 다가오는데 부동산발도 그렇고 상당히 꼬여 있어요. 네, 저는 가장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2030의 이제 대출률이라든지 연체율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이 젊은 분들, MZ 세대 분들이 뭐 생산 활동에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혹은 뭐 결혼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자금을 이제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거야 사실 나쁘지 않은데 거의 대부분 지금 소위 말해서 B2 때문에 지금 빚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코인이나 가상화폐에 이제 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지금 30대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0대의 주택 구매를 뛰어넘었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30대가 지금 아파트를 사실 자기 돈으로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럼요. 이게 다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 거의 뭐 역대급으로 빠른 속도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이제 맞닥뜨리다 보니까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이제 하우스푸어가 이제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이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10년간 100조 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뭐 돈을 투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의 근간이 이제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추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조금 이제 관리도 해야 될 뿐더러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야 되는 그런 대목이다. 지금 이제 PF 부실에 대한 것도 지금 6월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되게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다못해 미국도 지금 국가 부채잖아요. 네. 뎁슬링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가 네. 그렇죠. 목에 차서 오늘 아침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죠.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6월 1일이면은 자금이 다 소진이 돼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야 또 뭐 긴급 회동을 지금 하는 모양인데 네. 빚이라는 게 그렇죠. 무한정으로 계속 갈 수는 없고 저런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SVB 그러니까 네.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빚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 사단이 났는데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 방금 또 미국의 이제 지역은행 말씀도 좀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게 긴축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돈맥 경화의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어저께 이제 JP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은행 주가가 또 폭락하는 이런 이제 사태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 신용 리스크 와 관련된 이제 우려가 시장에 이제 한 켠에서 조금씩 이제 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도 투자를 하실 때 분명히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서 뭐 PF 대출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렸고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가계부채 자막이 나가네요. 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뭐 금리 인상기에는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금리 인상을 멈추고 설령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연체율이 떨어지진 않아요. 맞습니다. 이미 연체를 했다는 거는 뭐 갚을 능력이 그렇죠. 상실됐다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네. 1,400억짜리를 뭐 900억에 처분하고 그런 매물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금 누가 얘기를 한 거냐면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떤 2인자가 이게 지금 다음 이제 부실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성함이 좀 독특하죠.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경고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건물주들이 아무리 이제 임대료를 낮춘다라고 해도 사실 임대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안 되면 그냥 끝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의 이제 부실 우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연쇄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가 생기냐면 리츠 자산에도 이제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계속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써야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지금 시성 측면이라기보다는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면 뭐 인버스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부정적인 경제 이슈에 이제 오히려 좀 반대급부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채권 추심 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이제 끼워 넣는 종목으로 한 종목 준비한 종목이 아까 이제 앵커님 또 코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네. SCI 이제 평가 정보. SCI 채권 평가 추심하는 기업들이 이제 고려신용 정보라든지 뭐 SCI 평가 정보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폐업하는 시장이 이제 화랑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이라든지 호프집 같은 거 이제 운영하시다가 뭐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런 가슴 것들을 이제 아픈 좀 일이죠. 네, 대행해서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막 이제 호황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계부채가 이제 심각하게 좀 늘어나고 개인들이 이제 파산하는 이런 사태들이 많이 나오면 채권 추심 업체들은 오히려 거꾸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SG 사태 이것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10명이서 이제 집단 소송을 했다라고 하는데 피해 금액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된다라고 하니까 인당 거의 100억 가까이 지금 터진 거예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수도권이나 경기도 지역에 이제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 직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이제 투자를 좀 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이제 CFD 계좌라는 게 우리는 주식 계좌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주식에 잘못 투자를 하면 상장 폐지되면 원금이 그냥 영원이 되잖아요. 네, 깡통 이게 계좌라고. 추심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CFD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원 밑으로 떨어져요. 네. 파생 상품하고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영원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채권 추심이 이제 들어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 같은 경우 운영하는 병원들이 갑자기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채권 추심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사태들이 좀 터지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실적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CI 평가 정보는 이제 제가 좀 끼워 넣을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왔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개인들의 이제 채권 추심이라든지 자회사로 이제 서울 이제 신용평가라는 이제 또 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용평가 특히나 개인 부문에 있어서는 CB 이제 크레딧 뷰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신용 정보들을 이제 빅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활용을 하는 핀테크 아까 뭐 네이버페이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이런 핀테크 사업을 추진을 할 때도 이런 개인들의 신용정보 빅데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우리나라 데이터 3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한 금융기관이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까지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 크레딧 뷰로 사업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심 외에도 이런 크레딧 뷰로 사업, 빅데이터,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사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실적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보면 SCI 평가 정보라든지 고려 신용 정보가 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고 오히려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질 때 이런 종목들이 강한 거래에 이제 붙이면서 한번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흐름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뭐 좋은 투자 대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기사는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눈에 띄는 기사는 뭐 연체율 상승도 그렇지만 당국이 부실 채권에 대한 민간 매각 검토, 캠코 이외에 뭐 이런 채권 추심 업체들이죠. 대표적으로는 고려신용정보하고 SCI 평가정보가 이제 상장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자, 불편한 현실이지만 네, 직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현미 기자가 오늘 따로 보는 기업은 있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또 IT 쪽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LOT 베큐움이라는 종목을 LOT 한번 베큐움, 네, 네.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실적 턴어라운드에 이제 성공을 좀 했고 올해도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아직 많이 좀 부진하잖아요. 네. 전방에 이제 투자도 많이 좀 줄어들고 업황 자체도 아직 다운 사이클이 이제 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에로틱 백큐음은 1분기에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실제로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나 태양광 쪽에 들어가는 건식 진공 펌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1분기 매출액이 1,000억, 영업이익이 한 97억 원 정도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OPM이 거의 10% 가까이 지금 되니까 상당히 지금 장사도 잘하고 영업이익률도 아주 좀 높은 축에 속하는 그런 이제 장비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안 좋고 투자도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느냐? 요건 이제 전방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 작년부터 이제 미국의 IRA 이제 법안이 이제 시행되는 게 예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특히나 이 태양광 사업이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태양광 부분 실적이 아주 좀 서프라이즈하게 좀 잘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에로티 백큐음한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태양광 매출이 이제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게 숫자로도 지금 증명이 좀 되고 있거든요. 2021년에 태양광 쪽에서 불과 한 280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왔다라는 게 2022년에 작년이죠. 사상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 원대 이제 매출을 기록해서 태양광 쪽에서만 그리고 올해는 태양광 쪽에서만 지금 1,6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결국 견인하고 있는 건 태양광 부문의 아주 빠른 성장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파운드리 미국의 이제 테네시에 파운드리 2공장 지금 열심히 좀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 P3, P4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장비 매출들이 3분기, 4분기 때 이제 인식이 좀 될 거기 때문에 특히 P4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비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이 이제 가능할 거기 때문에 상반기는 태양광이 끌고 가고 하반기 때는 이 반도체 부문에 이제 턴어라운드까지 이제 가세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도 가장 좋았던 2016년, 2017년의 실적을 한번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실적 시즌 딱 시작되자마자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에로티 백큐음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딱 보시면 요 회사만 유독 오히려 좀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3월 중순에 잠깐 이제 반등했다가 4월 초부터 쭉 이제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에로티 백큐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4월 들어서도 지금 강하게 좀 올라서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 패턴이 좀 강력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만 좀 덧붙여드리면 반도체 쪽에서는 주로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좀 치우쳐 있던 게 비메모리 쪽에서도 2022년 작년까지 콜 테스트가 다 마무리 좀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P3, P4 쪽은 주로 이제 비메모리 쪽 장비 수주에 대한 이제 매출 인식이 이제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으로서 프리미엄도 조금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말씀드려 볼게요. 추세가 지금 작년 9월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추세가 좀 되면서 중심 가격 지금 21선을 기준으로 상당히 좀 이쁘게 차트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고점을 한번 좀 뚫어내면 강한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15,000원에서 15,400원 정도 일단 매수 밴드 정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가격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그 IT는 뭐 이 진공 상태 네. 챔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진공 펌프가 반드시 들어가야죠. 네. 이 영국 업체 한 군데가 거의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거기를 대항하는 대항마로 국내에서는 그렇죠. 소부장 에로틱 네, 백큐음. 맞습니다. 언뜻 기억나는데 과거에도 많이 다뤘다가 2021년에 저희가 에로티 백큐음 많이 다뤘어요. 다뤘었는데. 신성 ENG하고 네. 이게 또 이제 클린룸 사업도 또 같이 또 연계가 좀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슈퍼 사이클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그때 뭐 정경민 사장하고 우리 막 네, 맞습니다. 네, 정경민 사장 요즘 뭐 타 방송에 막 나오고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같은 시간대 네. 이적질을 하고 네. 올해 빨리 돌아오시기를. 돌아오길 기다려야 되는데 네. 하여튼 정경민 사장 듣고 있으면 잘 좀 연락 주시고 네. 자, NBA골드의 김명민 매니저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